마리 퀴리 과학의 선구자, 헌신과 혁신의 삶. 마리 퀴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탐구와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의 연속이었으며 과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1867년 11월 7일 폴란드의 아름다운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로 5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교육열이 매우 높았고 아버지는 저명한 수학 및 물리학 교사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뛰어난 교육자였으나 마리아가 어릴 적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 그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는 비범한 지능과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재능은 또래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을 즐겼으며 주변의 모든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은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마리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 브로니아와 함께 떠다니는 대학이라는 비밀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지식을 갈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운영되던 야간 학교로 폴란드 지식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지적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학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브로니아의 유학을 먼저 돕기 위해 수년간 헌신적으로 돈을 모았고 마침내 1891년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는 꿈에 그리던 파리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졸업 시에는 수석으로 물리학 학위를 취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마리 퀴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94년 그녀는 또 다른 뛰어난 과학자이자 프랑스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를 만났습니다. 피에르 퀴리 역시 저명한 과학자였으며 결정학, 자기학, 압전 효과 등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이미 학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학에 대한 깊은 열정과 탐구 정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지적 동반자이자 영혼의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1895년 마리와 피에르는 결혼했고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과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함께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들의 목표는 당시 과학계의 새로운 미스터리였던 방사능 현상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앙리 베크렐의 선구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베크렐은 1896년 우라늄 염이 햇빛 없이도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신비한 광선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퀴리 부부는 베크렐의 이 중요한 발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라늄 광물인 피치블렌드에 주목했습니다. 이 광물은 순수한 우라늄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피치블렌드 안에 우라늄 외에 또 다른 미지의 방사성 원소가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원소의 발견은 마리 퀴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퀴리 부부는 몇 톤에 달하는 피치블렌드를 확보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원광에서 새로운 원소를 분리해내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는 낡은 창고에서 수개월간 때로는 수년간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피치블렌드를 분쇄하고 용해하고 침전시키고 결정화하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화학적 분리 과정을 통해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추출해냈습니다. 이 고된 작업의 결과로 그들은 마침내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원소는 폴로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마리 퀴리가 사랑했던 조국 폴란드를 기리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된 원소는 라듐레이디엄으로 라틴어로 빛나다는 의미를 가진 레이디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라듐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듯한 강렬한 방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인류가 알던 원소의 목록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퀴리 부부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바로 방사능 레이디오티버티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방사능 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우라늄 광선 정도로 불리던 현상을 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에너지 방출 현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불변의 입자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존 돌턴의 원자설 이후 굳건히 자리 잡았던 원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으며 현대 원자 물리학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20세기 과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그녀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수많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노벨상 수상입니다. 1903년 마리 퀴리는 남편 피에르 퀴리 그리고 앙리 베크렐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현상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와 새로운 방사성 원소 발견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상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으며 이는 당시 남성 중심적이었던 과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수상은 전 세계 수많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주었으며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큰 슬픔도 함께했습니다. 1906년 피에르 퀴리는 파리의 거리에서 마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반자이자 최고의 연구 파트너를 잃은 마리 퀴리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지만 피에르와의 약속 그리고 과학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소르본 대학의 물리학 교수직을 승계했습니다. 이는 소르본 대학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수라는 점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마리 퀴리는 남편의 연구를 홀로 이어나가며 슬픔 속에서도 더욱 강한 의지로 과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 퀴리는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11년 그녀는 노벨 화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라듐과 폴로늄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그 특성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마리 퀴리는 서로 다른 두 과학 분야 물리학과 화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역사상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학문적 깊이와 폭넓은 지식 그리고 뛰어난 연구 능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전례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리 퀴리의 헌신은 연구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는 프랑스를 위해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이동식 X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리틀 퀴리 페티츠 CURIES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전쟁터의 최전선까지 직접 운반되어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직접 운전하며 이 이동식 X선 차량을 몰고 전선을 누볐으며 그녀의 맏딸 이렌 퀴리도 이 용감하고 헌신적인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방사선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며 인도주의적 공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감춰진 비극이 있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자신이 연구하던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보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방사성 원소를 다루었으며 심지어 연구실 테이블 위에서 방사성 물질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방사성 물질 노출은 그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결국 1934년 7월 4일 마리 퀴리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방사선 노출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과학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녀의 연구 노트와 개인 소지품들은 오늘날까지도 강한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 처리 없이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리 퀴리가 남긴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방사능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현대 물리학과 화학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원자 구조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핵물리학과 핵에너지 연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라듐과 같은 방사성 원소는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요법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과학의 진보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며 의료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 퀴리는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이었던 과학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수많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탐구 정신,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인류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리 퀴리는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혁신가이자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선구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과학의 역사에 빛나는 별처럼 새겨져 있으며 인류가 과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